지난 7월에 완공된 30평 규모의 이 집은 1층은 보통집과 마찬가지 구조이고 차고 및 비밀 통로가 지하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굵은 철근으로 이중 철창 시설이 되어 있는 철제 감옥 안에는 피해자들 핏자국이 보입니다. 감옥 옆에는 가로 세로 2m가량의 높이 1m로 소각 시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타다남은 유골로 봐 피해자는 적어도 7, 8명이 더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하실 소각 시설에서 연결된 연통입니다. 시커멓게 그을려 있어서 범인들이 여러 차례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범인들은 문제의 지하실을 지으면서 포크레인으로 흙을 파낼 때나 레미콘차를 사용할 때를 제외하고는 자신들이 직접 지었습니다. 범인들은 또 이 집을 공범인 26살 김기환 씨의 어머니 집으로 위장해왔고 지난달에는 집들이까지 했습니다. 이들은 범행 때 돼지고기를 구워 주민들에게 나눠주면서 시체를 태우는 냄새를 위장했습니다.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는 이유로 죄 없는 사람들이 범죄의 대상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4건의 범죄 가운데 돈을 목적으로 한 인질극 2건의 피해자들은 모두 그랜저 승용차를 몰고 다니다 일면식도 없는 범인들의 표적이 됐습니다. 범인들은 승용차와 포토트럭을 몰고 다니며 기동성을 발휘했습니다. 전남 영광의 인신처였던 이들은 경기도와 충남 등지를 돌아다니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 대상 차량을 발견하면 차량으로 그 앞을 막아 세운 뒤 가스총을 이용해 인질을 쓰러뜨리고 포토트럭 화물칸에 실은 인질을 전남 영광의 은신처로 옮겼습니다. 범인들의 잔혹성은 이후에 나타납니다. 범인들은 소윤호 씨 부부의 경우 몸값으로 8천만 원을 받은 지 4시간도 안 돼 소 씨 부부를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증거를 남기지 않겠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아니 근데 사람들 왜 그렇게 다 죽였어? 돈 받고 풀어줄 수도 있잖아. 예, 그건 참 불쌍하게 생각했는데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얼굴을 봤기 때문에. 살해 안매장 방법 또한 엽기적입니다. 공기총과 흉기로 소 씨 부부를 살해한 범인들은 이들의 사체를 토막내 은신처에 준비된 소광로를 이용해 태워버렸습니다. 이들은 사체를 태우면서 돼지고기를 함께 구워 냄새를 숨기려는 치밀함도 보였고 범인 중 하나는 담력을 키운다는 이유로 인육에 입을 대기도 했습니다. 지난 8일 납치된 경기도 성남시 이종원 씨는 몸값을 낼 능력이 없자 비닐봉지를 얼굴에 씌워 지시시킨 뒤 이 씨가 탄 승용차를 낭떠러지로 밀어 교통사고로 위장했습니다. 살인 실습을 위해 죄 없는 처녀를 성폭행한 뒤 목졸라 숨지게 하고 배반한 동료를 흉기로 고문해 야산에 안매장한 범인들의 잔혹성은 일본 야쿠자나 교도소 생활을 다룬 소설을 읽으며 배웠다는 것이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내 손 안에 못 죽겠어. 한이 되게. 전국을 무대로 대상은 무작위로 정하여 납치 후 금품을 빼앗고 피해자를 살해하여 자기들 스스로 지존파라며 조직을 결성한 20대 범인들. 그러나 그들에게선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성은 결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소윤호 씨 부부, 지난 14일 몸값 8천만 원까지 줬지만 4시간 만에 곧바로 살해됐습니다. 소윤호 씨에게는 사냥용 공기총을 쐈고 칼에 난자된 부인은 곧바로 죽지 않는다며 다시 도끼로 내리쳤습니다. 토막내 시체는 소각장에서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이유는 단지 자신들의 얼굴을 알고 있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경기도 양수리에서 납치한 30대 남자를 이번엔 비닐봉지를 얼굴에 씌워 죽였습니다. 시체는 승용차와 함께 계곡에 밀어넣어 교통사고로 위장했습니다. 범행 이유는 피해자가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습용 살인도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조직을 결성한 직후인 지난해 7월 혼자 길 가던 20대 여자가 살인 실습용으로 희생됐습니다. 범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며 두목 김기환이 목을 졸라 살해한 후 부근 야산에 묻어 사체를 유기하여 조직 이탈자에 대한 보복살인도 있었습니다. 조직을 배반했다는 이유 하나로 23살 송봉은 씨는 칼에 찔리고 곡괭이에 찍혀서 야산에 묻혀야 했습니다. 사람 죽일 때 양심 같이 안 느꼈나? 안 느꼈어요? 느꼈습니다. 양심 같은데 왜 그래 다 죽였어? 풀어줄 수도 있잖아. 아니요. 그건 이제 지금까지는 준비를 안 했어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양심의 가책은 느낀다는 범인. 그러나 조직을 결성한 지 불과 1년. 스스로 준비 단계라고 밝힌 이 짧은 시간에 5명의 무고한 생명이 무책임한 광기에 희생돼야 했습니다. 범인들이 돈을 목적으로 납치해 살해한 사람은 맨 처음 알려진 삼정기계 대표 42살 소윤호 씨와 부인 35살 박미자 씨, 그리고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36살 이종원 씨입니다. 또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20대 여자 한 명과 범인들의 동료였던 23살 송봉은 씨는 각각 살인 연습과 조직 이탈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살해됐습니다. 동료 송 씨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은 영문도 모른 채 참변을 당한 것입니다. 이들의 범행 대상이 됐던 소윤호 씨 부부는 변두리 아파트에 사는 보통 시민이었습니다. 인구만을 그냥 안 보고요. 네. 안 계신다고요, 나. 안 계세요?
납치됐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던 자녀들은 뒤이어 전해진 부모의 사망 소식에 굳게 문을 걸어 닫을 수밖에 없었고 이웃들도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양민이죠 그 이상 더 대인간이 모범적인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아무 무고의 그 피해를 당한 거지. 교통사고를 당해 숨진 것처럼 꾸며졌던 이종원 씨의 가족 역시 끔찍한 소식에 넋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가 돼가지고 제가 시체를 인수받아서 시골에 와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선량한 시민과 조직을 빠져나오려던 동료를 끔찍하게 살해하고 연습삼아 사람을 죽인 이들의 범죄 행각은 잘 사는 사람이 미워서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범행 동기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경찰관 생활을 20여 년 했는데 그 정도로 그 치밀하게 집을 만들어 놓고 범행을 했다는 건 처음 목격했고, 희생자가 5명뿐이라는 사실을 경찰이 믿지 못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도 바로 믿기 어려운 범인들의 맹목적인 잔혹성 때문입니다. 연쇄살인을 일삼았던 인면수심의 지존파 일당들이 오늘 납치와 살육의 현장에 되돌아와 당시의 범행을 재현했습니다. 오늘 현장 검증은 이들이 삼정기계 대표 소윤호 씨 부부를 경기도 성남에서 납치해 이곳 영광에 있는 이들의 아지트로 옮겨 철창에 가두는 장면부터 시작됐습니다. 무슨 일이고 돈을 8천만 원 뺏는 과정은 어떻게 된 거예요? 택시 아이씨한테 해갖고 시체 다 처리해줄 테니 돈 요구하더라. 그런 식으로. 저기 회사에 전화하라고 그랬어. 다음날 돈을 받은 범인들은 소씨 부부를 총과 흉기를 이용해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이들은 살해한 소씨 부부의 토막난 시체를 화로에 가서 태우는 장면도 태연하게 재현했습니다. 바닥에는 소씨 부부를 살해할 때 남은 혈흔도 선명하게 남아있어 당시에 참혹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화로 속에는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흉기가 발견되고 소씨 부부의 승용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분해되어 있었습니다. 부엌 건너편 벽에는 범인들이 사격 연습한 총알 자국도 남아있어 이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범인들이 같은 조직원이었던 송봉은 씨를 살해한 또 다른 장소입니다. 범인들은 송 씨가 지난해 7월 20대 여자를 함께 살해한 뒤 마음이 변해 조직에서 이탈하자 송 씨를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냥 네가 뒤에서 찍고. 죽고 난 다음에 애들 둘이서 나는 오늘 현장 검증이 실시된 범인들의 은신처 주위에는 수많은 마을 주민들이 나와 현장 검증 장면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주민들은 평화롭던 마을이 살육의 현장으로 이용된 데 대해 분노를 감추지 못합니다. 징그럽고 찌긋찌긋하지라 그놈들을 놔둬서는 안 되더라. 경찰은 오늘 영광에서 현장 검증을 마친 뒤 내일 또 다른 시체가 매장된 충남 논산으로 이동해 추가로 현장 검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 15일 오전 11시 전남 영광의 한 병원을 급히 빠져나가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지존파 체포에 결정적 도움을 준 27살 이모 여인이 범인들의 소나구에서 벗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존파 대원 김현양이 다이너마이트를 만지다 부상당하자 간호를 자청해 병원으로 동행했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탈출한 것입니다. 김회장이라는 사람이 그 뻔을 부탄가스에 의해서 뻔을 입어갖고 치료받고만 갔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화상을 입고 왔다. 화상을 입고 치료받고 갔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그때 여자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그건 모르죠. 병원을 빠져나온 이 여인은 서두르지 않고 부근 포도밭에서 한동안 몸을 숨겼습니다. 이 여인은 이어 택시를 잡아 타고 자신의 다급한 처지를 알린 뒤 서울로 향했습니다. 내가 지금 치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으니까 좀 아저씨가 일단 나라를 차를 잡든 간에 치우지 말고 단 경찰 가면 괜찮아요. 택시를 타고 서울로 올라온 이 여인은 지체 없이 아는 사람을 통해 지존파 일당의 범죄 사실을 이곳 서초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그때가 16일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예 믿기 어렵던 모양이다. 제가 안 됐어요. 본인이 경험하지 않는 할 수 없는 진실을 나가. 이 여인은 신고만 한 것이 아니라 경찰의 검거 작전에도 동행하는 용기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지금 커다란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흉악한 지존파의 강요에 못 이겨 일부 범행에 가담했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함께 납치된 이종원 씨를 비닐봉지를 씌워 살해할 때 목을 잡아 주었으며 소윤호 씨를 살해할 때는 공기총 방아쇠를 당겨야 했습니다. 경찰은 이 여인의 행동이 죽음의 공포에 의한 강요된 행위로 보아 형법상 면책 사유에 해당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개자식들을 못 죽여서 지금 아니 인간이 아니야 그래서 정말 그래서 못 죽여서 하는 누가 세상 들어가서 안 나가나 그냥 죽고 싶어. 지금이라도 좀 죽여줬으면 좋겠어요 좀. 사람을 5명씩이나 마구 죽이고서도 오히려 맹목적인 증오와 광기에 휩싸여 있는 이들. 죽음의 공장이라 불리는 시체 소각장에 대한 현장 검증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들은 짐승의 얼굴이었습니다.
때렸어 누구를? 죽이고 싶었는데. 네? 일반 놈들? 어머니 모시고 왔으세요? 이거 하려고 했어요. 이거 하려고? 또 미안해. 잘 먹었어요. 인간을 포기하려고. 동료 조직원을 살해 암매장한 불갑산. 조직원 손봉은의 머리카락이 발견됐습니다. 계속 판회를 가자 이번에는 암매장된 시체의 유골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때는 같은 조직원의 유골이 파헤쳐지는 순간에도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심드렁한 표정입니다. 죽이게 된 이유는 뭐야? 어디 찍었어 복갱이? 머리하고 등어리 찍었다. 그럼 너는? 다리 막 찍었어? 살인 실습용으로 20대 여자를 살해 암매장한 대전의 한 야산 기습.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죽어간 한 20대 여자가 이제는 앙상한 유골로 그 모습을 드러냈지만 범인들은 여전히 무표정한 모습입니다. 진짜 그럼 연습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연습 의미였죠. 그걸 보는 이 사람들 반응이 어땠어요? 단단했었죠.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이들. 경찰 검거돼서 오늘 2차 현장 검증을 벌이기까지 72시간 동안 이들은 단 한순간도 뉘우침의 기색이 없는 철저한 살인 기계였습니다. 지존파와 야타족, 양쪽 모두 20대의 젊은이들로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손 가정에서 자란 지존파는 흉악한 살인범이 됐고 부모의 과보 속에 커온 야타족은 방탕한 생활로 사회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본질적으로 서로 적일 수밖에 없는가? 지존파는 범행 전 실제로 야타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얘 한번 옛날에 물어봤었어. 이해가 안 간다 하더라고. 그들은 우리 입장을. 왜 그럴까? 진짜 우리 나이 또래인데 왜 그러냐? 택도 돈 벌어 쓰면 될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말하더라고. 왜 내 돈하고 내가 쓰는데 연명하냐. 미안한 감정은 없죠. 왜냐면 자기가 능력되고 자기가 그만큼 땀 흘려서 벌어서 자기가 놀겠다는데. 지존파가 범행의 대상으로까지 생각했던 야타족은 이 순간에도 유유히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야타족들이 많이 몰려든다는 서울 화양리입니다. 실제로 새벽 3시인 이 시간쯤이면 이렇게 요란한 장식을 한 승용차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방탕과 허영이 이들을 거리로 이끌고 있습니다. 지존파의 사륙극이 전국을 전율케 하는데도 그 표적이 될 수 있었던 야타족들은 무감각입니다. 오히려 방탕의 병이 깊어갈 뿐입니다. 직장 그만둔 사람도 많아요. 맞들려가지고 직장을 들어가면 한 달밖에 못 가요. 10억을 모으려 했다는 지존파도 역시 황금 만능주의의 병적인 추종자였습니다. 나도 부모 잘 만나서 나도 야타 했거든. 황금 만능을 쫓는 젊은이와 이를 조장하는 사회 환경이 야타족과 지존파 모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때만 해도 미자영의 가족들은 실종된 미자영이 지존파 일당에게 희생됐으리라고는 차마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들한테 끼친 것도 없는데 왜 그랬대요? 미자영이 지난해 7월 집 근처에서 실종됐을 때 입었던 옷은 흰색 반바지와 티셔츠, 손에는 양산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존파 일당 가운데 누구도 미자영의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했습니다. 실습에만 골몰했기에 누가 희생되는지는 그들의 관심 밖이었습니다. 유골까지 발굴된 희생자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고 있던 어젯밤, 지존파 두목 김기환은 미자영의 사진을 들고 온 형사에게 자신들이 살해한 20대 여자가 사진 속의 인물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김기환은 일당 가운데 자신이 직접 미자영을 목졸라 살해했기 때문에 얼굴을 뚜렷이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설마 했었어요. 불악 원통해서 어떻게 그냥 환장 왔습니다 지금. 살인 실습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목적으로 지존파에게 희생된 미자영. 집안 형편상 고등학교를 스스로 그만두고 집 근처 악기 공장에 다니던 속 깊은 처녀였습니다. 언니하고 들어올 것 같아요. 방문 열고. 언니 나 여기 있어. 그러면서 들어올 것 같아요. 가진 자를 응징한다던 지존파. 그러나 그들의 첫 희생자는 가난이라는 면에서는 자신들의 처지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21살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의 대리자 6명에게 사형을 구형한다. 검사가 사형을 구형하는 순간 더 많은 사람을 죽였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한스럽다는 광기에 가득 찬 진술을 했던 두목 김기환과 김현양은 고개를 떨구기는커녕 오히려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가르쳐준 대로 살아왔고 행동했을 뿐 후회하지 않는다고 최후 진술을 내뱉은 김기환. 이러한 김과 그 부하들에게 극형이 구형된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나마 통안의 눈물로 잘못을 뉘우치기를 기대하던 방청객들은 잠시 술렁이다 아연해
입을 다물었습니다. 검찰의 사형 구형 이유는 이렇습니다. 가장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인간이 생각할 수조차 없는 잔인한 방법으로 앗아가 버린 이들은 악마의 대리자들이다. 이들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사회적 불균형 운운하지만 이는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정당화시키려는 억지에 불과하며 단지 돈을 모으기 위해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까지 마구 죽이는 엽기적인 살해 행각을 벌인 만큼 관용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한편 검찰은 강동원의 애인으로 이 사건에 깊이 관여하지 않은 이경숙 피고인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가입죄 등을 적용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법정에는 시골에서 올라온 백병욱 피고인의 어머니가 자식이 혹시나 사형을 면할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나와봤다며 흐느껴 울기도 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1일 열릴 예정입니다. 법무부가 오늘 사형을 집행한 사람은 모두 19명, 모두 인륜을 저버린 흉악범들입니다. 지존파의 강동원 등 6명은 시체 소각장을 갖춰놓고 납치와 살인을 일삼아 중소기업체 사장 등 5명이 희생됐습니다. 옴부에는 여자 택시 승객 2명을 납치해 금품을 뺏은 뒤 성폭행하고 살해하는 등 상습적으로 강도와 부녀자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우성은 아버지가 돈을 주지 않는다며 자신의 가족 5명을 끔찍한 방법으로 살해한 뒤 집 앞마당에 묻었습니다. 이두견은 길 가는 어린이를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시체를 안매장한 뒤 부모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사형 집행은 지난해 10월 이후 1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법무부는 법이 꼭 집행된다는 경각심을 높여 사회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와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등 인권단체들은 사형 제도에 대한 유연성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지고 있는데도 집행을 강행한 것은 법의 힘을 빌려 개인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